안녕하세요. 조포유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학교 알림이에서 고등학교 정보 파악하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요, 두 편의 영상을 미리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 알림이에서 정보를 찾는 법을 다룬 영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교 알림이에서 어떤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그 두 편을 꼭 미리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신 걸 전제해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교 알림이 정보 찾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학생 수인데요.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성적 산출입니다. 대학교에 갈 때 내신 등급 살펴보죠. 매우 중요한 지표잖아요. 2028 대입 개편 안에서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뭐 1등급 10%까지다. 이렇게 보고 이제 살펴보면요. 그 학년의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가 있고 또 500명인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성적 산출을 할 때는요. 100명인 학교에서는 1등급이 10명이고 500명인 학교에서는 1등급이 50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적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 수는 고등학교 선택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요,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학급에서 학생 수가 많다는 게 중학교 때만큼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사실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일일이 개입하는 걸 좀 싫어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등학생은요, 담임교사가 자기가 필요한 걸, 자기가 필요할 때 챙겨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센스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따져보시는 건 중학교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남녀 비율을 보세요. 일단 고등학생이 이성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 말고도 내신 관리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고에만 근무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단 내신을 더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특히 교과나 학종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에 여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폭에 관한 두 가지의 정보인데요. 자세한 명칭은 화면에 나온 걸 보시면 돼요. 이 항목들이 각각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또 학폭위까지 올라간 사안에 대해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은 쉽지 않은 시기죠. 예, 인정합니다. 대입이 또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고등학생의 3년을 무사히 보내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안전의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정보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요. 이 학폭은 입시에 반영이 되죠. 네, 그건 이제 정해진 거예요. 학폭이 학생부에 올라왔으면 그 학생의 입시는 당분간 많이 힘들어지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시 준비에 대해서도 이 학폭에 관련된 정보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교과별 학업 성취 보셔야 됩니다. 그 고등학교에선 이 교과별 학업 성취가 평균과 표준 편차와 그리고 등급별 비율이 나와요. 근데 이 등급별 비율은 뭐 정확한 명칭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1등급, 2등급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일단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고등학교에서는요, 입시에서 이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속 편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1등급이야, 2등급이야 이것만 따지시기보다는요.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등급별 성취 비율까지 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균은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학구열과 시험 난이도를 보여줘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평균이 후자, 시험 난이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다 열심히 해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이 눈앞에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학구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일단 1학년 1학기까지는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 난이도입니다. 이게 학교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그 점수만으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평균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히 알려고 하실 땐 그 학교에 시험지를 입수하셔서 직접 풀어보고 해당 교과의 전문가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중학교엔 없고 고등학교에 있는 정보예요. 이 표준 편차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등급, 그 내신에서 1, 2, 3, 2등급 있죠. 이 등급 간의 격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급 간 격차가 좁을수록요.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등급 간 격차가 좁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요. 학구열과 그 학생들의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저는 결국 졸업할 때 입결로 봤을 땐 표준 편차가 작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게 그 소화는 학생마다 다른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 즉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정도의 멘탈과 그런 태도를 갖춘 학생이라면 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워낙 마음이 섬세하고 여려서 그런 치열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좀 안 오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아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세요. 등급별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죠. 여기서는요, 세 등급을 보시면 되는데 바로 A, 그리고 D입니다. A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내신 등급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 근성과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많을수록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D하고 E는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거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지금 입시 준비를 위해 해야 하는 실제적인 공부를 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 학생들이 많을수록 면학 분위기가 있죠. 예,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A등급과 D2등급의 그 비율을 보면 면학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의 양극화는 좀 결이 달라요.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별 그리고 계열별로 반이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등급, D2등급의 그 수치만 보고 이 학교는 이러이러해서 양극화가 있어 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1학년 2학기를 참고하세요. 2학년은 선택 과목으로 성적이 나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학업 상황을 보여주기엔 무리가 있죠. 3학년은 소위 말하는 정시파, 수시파를 비롯해서 학생 본인이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내신에 쏟는 열의가 학생마다 확 달라져요. 이에 비해서 1학년 2학기는 과목 편제상 전교생이 동일 교과를 배우고 입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스를 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수시는 포기했어. 정시로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코스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의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은 1학년 2학기를 최우선으로 보도록 하세요. 고등학교의 정보를 학교 알림이에서 찾는 법, 해석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자녀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